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고 하죠.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247조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체감을 하실 겁니다. 신차 계약을 하면 지금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되고요. 인기 있는 차종은 뭐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차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고급 기능을 빼면 출고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 트렁크 옵션을 넣으려면 거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차를 일찍 받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인기 있는 차종들은 오히려 신차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 문제가 이렇게나 심각한데도 삼성전자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이죠. 자,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웨이퍼에서 만들어지는데 웨이퍼를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면 8인치와 12인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8인치 웨이퍼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나 전력용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수익성도 낮고 난이도도 낮습니다. 반면에 12인치 웨이퍼에서는 주로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수익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정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수익성이 아주 좋은 초고성능 반도체입니다. 고성능 반도체는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서 12인치 웨이퍼에서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EUV 노광기 한 대 가격만 2천억으로 호가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도 편입되어 있는 ASML이 바로 이 EUV 노광기를 전 세계에서 독점 공급하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공정 난이도가 아까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형 장비에서 제조가 되고 웨이퍼도 12인치가 아닌 8인치를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인치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가 DB하이텍이죠.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전혀 안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엑시노스 오토라는 일부 반도체를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낮아서 이건 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돈도 많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굳이 수익성 떨어지는 차량용 반도체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TSMC는 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냐?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딱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TSMC는 100% 파운드리에 올인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막 파운드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올인을 하다 보니까 뭐 돈 되는 반도체든 돈 안 되는 반도체든 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무지막지하게 생산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거의 55% 정도는 TSMC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약 17%에서 18% 정도 되죠. 한마디로 체급 자체부터가 다르고 뭐 규모로 보나 노하우로 보나 기업들의 선호도로 보나 모든 면에서 사실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만큼은 삼성전자를 압도합니다. 워낙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한 분야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광범위하게 뭐 돈이 되든 돈이 안 되든 모든 반도체를 이렇게 제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TSMC 주요 고객을 보면 애플, AMD,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인텔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밥줄이 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TSMC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달 전에도 바이든한테 불려가서 야 니네 차량용 반도체 좀 어떻게 만들어봐 이렇게 잔소리 듣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워낙에 자동차 산업 규모 자체가 크고 피해도 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압력을 넣으니까 이거를 뭐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TSMC와 인텔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좋다.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시설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또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겠지만 뭐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마도 2020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주력 자체가 파운드리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파운드리는 후발주자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나 가전, 디스플레이, 하만, 네트워크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파운드리에 역량을 100%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 눈치 많이 보이죠. 실제로 미국에 불려가서 지금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거의 모든 면에서 지금 TSMC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초미세 공정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투자도 여러 가지 분야에 분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차량용 반도체에 신규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초미세 공정에만 매달려도 사실 TSMC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명운을 걸고 지금 TSMC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EUV 장비 대수에서도 많이 밀리고 점유율에서는 거의 3배 가까이 밀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차량용 반도체 신경 쓸 여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에 압박이 세게 들어오니까 20조 파운드리 투자 확정 지었죠. 근데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에는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3나노 이하 EUV 시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방향성을 보면 가장 돈 되는 반도체 집중 투자에서 2030년 이후에는 기술력으로 TSMC를 압도하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초고성능 반도체 시대가 될 테니까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면 결국 시간은 삼성전자 편입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TSMC를 꺾고 세계 1위에 오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뿐이죠.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알짜배기 하기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우리가 영양가 떨어지는 거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